자, KJH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보는데요. 24종목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갖고 올 때 비중 계산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중을 안 주면 이걸 내가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머리가 썩어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사무팀 가지고 오신 사무팀을 다시 와보세요. 한번 오셔가지고 이 비중 다시 갖고 와.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하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안 오셔도 돼. 확인했으면 엑셀로 하면 바로 나오죠. 금액 대비 비중으로.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녹화하면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 삼성 전기 비중이 일단 어찌됐건 50%를 가지고 계세요. 삼성 전기 비중을 50%이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산 규모가 작으신 규모도 아니시고 자산이 이제 규모가 월등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력주에서의 기준을 물론 제가 이제 IT를 많이 고집을 하고 있는 건데 IT의 기준하고 또 여타 이제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업종군이 있죠. 업종군이 있는데 저로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때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IT 종목에 대해서는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고 가치주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의 할인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의 할인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사실상 뭐 가치주라는 표현보다도 어찌됐건 실적이 있는 성장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월등히 붙지를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삼성 전기 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PER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을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며요. 뭐 우크라이나가 어쩌다며요. 뭐가 어쩌고. 그런데 결국은 계속 성장성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황을 설명드릴 때 계속 말씀드린 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뉴스 나오는 거 그날 뉴스 나오는 거 왜 빠졌어 그러면 미국이 왜 빠졌어 그러면은 그냥 뭐 또 똑같이 긴축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근데 유럽은 어떻게 올랐냐 이거예요. 응? 오르다가 미국이 3%까지 빠지니까 동반적으로 약법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영향이다 이런 그 해석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해석 부분을. 그럼 결국은 윤정도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경기 동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우크라이나 문제나 긴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상품 가격의 폭등, 금 가격의 폭등, 엔화의 초강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막연하게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막연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실적 전망치가 다 이렇게 개선이 돼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한 군데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증권사에서 전체 업황을 확인해 가면서 물론 이것이 경기 침체로 돌려지는 경우에는 둔화되죠. 그럼 실적이 둔화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조 2천억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PER을 13배로 잡았고 1조 3천억을 바탕으로 해서 PER을 뭐 예를 들어서 10배를 잡았다. 지금 이제 내년치 1조 3천억 기준 잡으면 PER이 10배가 안 돼요. 12조분이 안 되니까 9배.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배인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죠? 올해 기준으로. 이건 뭐 작년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올해의 기준이고 내년의 기준에서는 뭐 9배도 안 나오는데 9배 수준인데 그 실적 범위가 진짜 경기가 깨져서 둔화된다면 PER이 높아져요. 주가 수익 배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 순이익이 1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12조라는 얘기예요. 딱 10배죠. 그게 평균적으로 12배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원래 다른 쪽 애들은 14조 5천억, 15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2배 수준. 그리고 기술주들은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 이상으로 갑니다. 다만 PBR이 기술주 치고는 저평가인 그 기준이 돼요. 1.8 성장주 치고는. 근데 전체
시장의 PBR은 1.2배 수준 정도, 1.1배, 2.2배 수준 정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주가가 높게 형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안전자산 그 가치주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상향이 맞아요. 그렇다 보니 성장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성장주를 놓고 보는 게 옳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솔직히 여러분들 삼성 SDI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하고는 2019년까지 엎치락뒤치락 똑같이 움직였어요. 시가총액도 비슷했고, 근데 2020년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미리 선반영된 환경 관련된 미국 민주당의 대선 승기 잡은 이유. 그렇게 해서 얘 보세요. 순이익의 범위가 삼성전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PER이 26배씩 26배씩. 얘는 성장주. 이 삼성전기는 성장주 아닌가? PBR이 2.7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 그 프리미엄이 깨져 내려가면은 상당히 버거워질 수 있지만 얘는 프리미엄이 없단 말이지.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지금. 10배면. 진짜 경기가 깨지지 않는 한. 그럼 얘를 갖고 가 삼성 SDI를 갖고 가. 얘를 갖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차별은 좀 두겠지만, 그래서 절반을 그 삼성전기로 가져가시는데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뭐 MLCC에 대해서는 뭐 최강자인 거고, 그거 이외의 기준을 놓고 보시더라도 뭐 삼성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성을 기준을 잡는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는데, 글쎄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삼성그룹이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이번 정부하고의 관계가 삼성그룹이 그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전의 표면적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기 부분의 적정 주가의 설정 범위를 지금 9배까지 내려가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 안 올려드렸죠.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될 걸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5조 정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5조 정도, 20% 정도, 그러면은 20만 원은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당연한 거고, 그 위쪽의 범위의 흐름이 가볍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월등히 큰, 얘보다 훨씬 큰 LG화학의 경우도 하루에 저렇게 7%, 8%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이쪽도.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의 기준이 이제 삼성전자 쪽의 비중도 7% 정도 형성이 돼 있으시네요. 그죠? 삼성전자 7%.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그러니까 PBR도 얘는 더 낮아요. 그리고 PER 기준도 9.25배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컨센서스가 진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증권사들이 계속 보고서를 내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들이 전망치를 낮추든 뭐하든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의 실적 범위는 계속 상향으로, 경기가 안 좋다며, 끝났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며. 근데 어떻게 전망치는 계속 나와요. 2024년 이건 아직 전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올해 내년의 기준이죠. 영업이익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이렇게 되면 자사주 이익 소각 14%를 했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에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이 355조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이 영업이익이 내년 기준에 올해 기준으로 잡아요. 올해 기준에 나누기 355조 해주면 얼마? 17%를 삼성전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 기준에서
전체 그 영업이익이 17%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시장까지 합산을 하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2,600조 정도 돼요. 2,100조, 400조, 2,500, 2,600조. 2,600조에 17%면요. 얼마예요? 잠시만요. 2,600조에 17% 전체 영업이익의 17% 2,600조에 잠시만요. 2,600조 거의 17 맞나요? 이게 맞지. 깜짝 놀랐네. 최소 440조는 하고 있어야 돼. 응? 440조. 그럼 얼마에? 지금보다 60조가 더 올라와 있어야 돼. 지금보다 60조면은 60조 나누기 380 5 해주면 얼마예요? 15% 16%가 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40조 이상 에서 59조 6,900만 주 해주면 주가는 최소 범위가 지금 기준에 최소 범위가 73,700원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5% 들어올려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지수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지금 지수에 73,700원. 그럼 지수가 만약에 3,000포인트 넘겨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3,000포인트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가총액이 2,200조 이렇게 올라오죠. 코스닥 그러면 2,700조 이렇게 된다고. 거기에 대한 17%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정책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죠. 왜? 뭐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최순실 사태 그거에 대해서 삼성 쪽도 연루가 돼 있고 그냥 어떻게 돼 결론은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오너 불확실성 해소 일부 되면서 움직임 변동성이 확장이 됐었고 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도 상당한 저평가 기준에 형성돼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기의 평균 단가 굉장히 높으죠, 그죠? 18만 9천 원인데 일단은 뭐 2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 전체 시장의 좀 조정폭도 좀 일정 범위는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도 6만 3천 원이 이제 평균 단가이신데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오셨던 물량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지금 기준에서는 얼마요? 지금 지수에 7만 3천 원. 지금 지수에.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등히 더 높은 비중의 기준이 설정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48%, 삼성전자가 7%이시니까 55% 정도가 이제 IT 두 종목에 그리고 하이닉스가 12%니까 67% 무난하다고 봅니다. 무난하시다고 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결론은 오늘 10만 9,500원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오늘 기준에서의 편입 자락으로 설정을 하고 어마어마하죠 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얘도 사상 최대치 실적의 기준이 전망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망치가 소폭 하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이 긍정적이다 보니 12조 3천억 그 초반 기준에서 그나마 조금 더 움직여졌어요. 요게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이 된 거 지금. 어찌됐건 아니 12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지금 PBR이라도 높아. PBR도 무슨 1.23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이게 작년에 순이익 9조 6천억이면요. 작년에 순이익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러면 지금 정도의 저평가는 아니죠. 지금 정도에. 그잖아요. 작년에 순이익으로 잡으면. 그래서 6배가 아니라 뭐 80조라고 기준을 잡고 9조 6천억의 기준을 잡으면 8배 정도 PER이 되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8.23배가 작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올해 기준에 6.04배. 내년 기준이면은 더 낮아져요. 내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볼까요? 내년의 기준이면은 79조 7천억 나누기 얼마 내년에 14조 5,700억 5.5배예요. 말 같지도 않은 5.5배의 PER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죠.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변동률이 하이닉스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하이닉스 변동성이 또 밑으로도 넓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비중이나 하이닉스 비중 합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두셨다가 돌려졌을 때의 흐름에서 좀 더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2만 9천 원이 평균 단가세요. 이번에 고점 찍을 때 그 단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 단가를 넘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로 넘기죠. 시장의 지수가 3,000포인트로 향하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취임식 이후에 뭐 시장이 폭등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유지 전략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비중은 작긴 하지만 자산 규모가 원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0.73%의 비중이시긴 하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비중 가지고 있는 비중 14만 3천 원이에요. 14만 3천 원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추가 편입하기가 심적으로 좀 부담되신다 하시면 굳이 편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0.73%면 들어가실 수도 있어. 이건 잠깐만 쭉 볼게요. 일단 그 대형주 기준에서 먼저 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종목 아닌 거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하는 걸로. 신테카 바이오 기준. 신테카 바이오 19,000원이시라 정리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0.97% 비중이에요. 신테카 바이오 무조건 정리. 신테카 바이오 무조건 정리. 1,649억짜리에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정리. 무조건 정리. 그냥 정리하세요. 지금 이 가격에 정리하세요. 얘가 좀 움직이겠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리. 그다음에 서울 옥션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정리한 걸로 뭐 다른 쪽을 확대하든지 할 거니까 서울 옥션 얘도 무조건 정리. 뭐 거래 대금 자체도 없고 안 돼요. 서울 옥션도 꽤 높으신 가격 3만 5천 원의 편입, 신테카 바이오 19,000원의 편입 다 정리.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종목은 별로 없어서 두 종목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하고 일동제약은 1% 그 다음에 0.44%이시고 어차피 이 종목군들도 비중은 작지만 뭐 금액 기준도 작지도 않으시고 사실상 그죠? 소중한 또 자산이시고 근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좀 확장이 돼 있어요. 그것도 위로 확장돼 있으면 너무 긍정적일 텐데 밑으로 너무 확장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버거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이쪽의 비중은 매매 사인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옥션이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변동성 매매를 하시러 들어간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연하게 얘가 미끄러지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일동제약의 편입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동홀딩스를 대처를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추가 편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동제약 쪽으로 추가 편입을 합니다. 만약에 추가 편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매매 사인 나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점에서 찍고 돌릴 때 지금처럼의 오후장 늦게가 아니라 오전장이다. 그럼 저점 찍고 돌릴 때 2, 3% 돌리면 뭐 편입이라든가 아니면 강세를 떼요. 강세를 떼는데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되고 이슈거리가 불거져서 강세를 띈다. 그러면 그때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은 유지하시면서 대처를 하시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우리 종목은 아닌데 하나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그죠? 한화솔루션.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지금 뭐 시가총액 6조 원에 얘도 저평가 상태의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이제 돈 벌어서 태양광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들내미의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태양광 만들어 놓고 그 규모를 굉장히 이제 확대해서 키웠죠. 미래 먹거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성장성은 있다 할지라도 돈만 무지하게 쓰고 지금 성과가 솔직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나마도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더 불거지긴 했지만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도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수급 논리에. 수급은 이제 좀 꼬여 있는 상태에 결과적으로 뭐 어떤 거래나 거래대금 터지는 이슈 범위가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잠깐 반짝했던 부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민주당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들여다보면서의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리고 실적 부분이 이제 평상시에 낮게 형성될 때가 이제 PER 6배까지도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배 그리고 이제 PBR은 뭐 당연히 저평가 국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낮게 돼 있는데 일단 LG 그 화학 놓고 보실 때 제가 그 롯데케미칼 기준 잡아서 보여드린 것처럼 8.66배거든요. 롯데케미칼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업종 평균 기준 이건 화장품 업종까지 끼워져 있는 거고 그닥 그렇게까지 저평가는 일단 아니에요. 변동성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대형주 기준에 근데 변동성도 제한적이고 방안에서 같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화학 업종의 기준으로 보고 LG화학으로 합산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정리해서 LG화학 그 기준의 단가를 좀 낮출까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LG화학의 비중도 작지는 않으세요. LG화학 비중이 5%이신데 여기서 이제 뭐 서울옥션이나 신테카바이오 또 하나솔루션의 기준이 같은 화학 업종의 기준 그렇게 된다면 정리를 하셔서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 종목들의 기준에. 그다음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64,000원대가 이제 평균 단가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주사 성격인가요? 이게 신규적으로 이제 상장한 기준이 되죠. SK스퀘어. 이게 지금 SK 외 SK가 7% 지분 갖고 있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 업체 자체를 뭐 신규주인데 뭐로 인적 분할해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돼서 지주사 설정 범위로 돼 있네요. 그죠? 지주사로 그죠? 지주사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주사로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신규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의 그 해석 부분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그닥 그리고 인적 분할을 했으면은 주식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들어가신 건 아닐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 아닌가요? 어찌됐건 나중에 들어셨던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일단은 뭐 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어떤 뭐 수급이 크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셔서 주력으로 좀 옮겨오시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지주사 성향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앞으로 나올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저평가 상태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지주사들의 기준은 할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두 종목이 있으신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오늘도 방안에서 그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데 하락률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제가 질문 주실 때마다 에코프로 BM으로 좀 옮기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지금의 위치라면은 그 가지고 계시고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대처하시죠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으로 옮겨 가시는 것도 방법의 기준이 된다. 그쪽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의 단기 움직임 보다는 변동성 가벼움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가벼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1위로서의 기준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일단 그 무상증자에 대한 또 이슈 이런 부분을 같이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때문에 급격한 조정을 받고 이제 물론 어제 양봉으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1위의 프리미엄을 갖고 안고 가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우리도 들어갈 때마다 사실 소폭의 수익 내고 큰 폭의 손절을 하고 나온 종목이 돼버렸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은 결론은 이제 우리가 계속 교육받는 내용 중에 기준이 뭐죠? 수급 범위가 수급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범위가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다시 거래가 터지기 전에
가시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는 걸로 설정을 하고 성장주죠 완벽하게. 실적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늦었다 싶지만 굉장히 많이 늦어 있지만 일단 뭐 정리를 하셔서 주력주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으로 합산하는 걸로,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나마 반등을 준 것도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LG화학 그 전망치 잡았을 때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얘가 반등이 나와서 그래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다. 60만 원 대비 반토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신고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외국 기관 때려 산 건 뭐냐? 그냥 돈이 들어온 거야. 2차 전지 섹터에 2차 전지주 사주세요. 돈이 들어온 거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산 거예요. 무조건 샀는데 빠져도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돈 들어왔으니까 산 거 그냥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안 사면 안 되니까 사주세요라고 돈이 들어왔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뭐 최악의 경우 반토막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60조가 되는 거죠. 이 반토막이 되면 30만 원이니까 70조 정도 되겠구나. 70조에 80%니까 7, 8에 56, 56조에 반토막이니까 28조. 아까 그래서 28조 플러스 최저치를 잡을 때 22조, 그럼 50조. 그래서 LG화학의 최소 범위가 70만 원인 거예요. 아까처럼 87만 원이 아니라 사실상은 70만 원 정도 돼 있는 게 맞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은 전체 시장의 강세를 띄어서 전체 시장의 강세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방어되는 그 정도. 그거 이외에는 그나마도 이제 또 LG 그룹주, 그러니까 LG화학의 지분이 82%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어서 사실 좀 덜 빠지는 것도 있어요. 섹터 자금은 들어오고 그 섹터 자금은 안 나가니까. 대신에 또 거기서 그 섹터 자금도 공매도가 있습니다. 복잡한데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LG화학으로 압축하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그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우리 종목이었고 그 종목을 이제 유지하시는 기준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2만 원에서 하방 경성을 잘 잡고 있어요. 그나마도. 근데 우리는 이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자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만 원의 하방을 쥐고 있으니까 2만 원에 가지고 가시고 2만 원이 이탈되면 오히려 슬쩍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갭을 깨질 않고 있고 뭐 새 정부 들어오면은 원자력에 관련된 원전에 관련된 이슈 부분이 크게 부글거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계산 저희가 했어요. 엑셀로 했습니다. 엑셀로 한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면은 엑셀로 한 거 문자나 이런 걸로 한번 보내드리세요. 왜냐면 비중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엑셀로 해놓으면 비중이 나와요. 그 현금 자산이 얼마신지는 좀 모르겠는데 현금 자산 빼고 전체 지금 종목의 자산 규모 대비해서 비중. 요걸 뭐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지는 하시는데 중간중간 질문 주세요. 우리는 이제 뭐 안타깝게도 밑에서 정리를 하고 말았지만. 그리고 DB하이텍은 오늘 이제 녹화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못 해드렸어요. DB하이텍도 은근히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얘도 만만치 않은 매집이 돼 있고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실적이에요. 얘도. 근데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가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얘는 업황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떻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사실 경기는 계속 좋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5천억에 대한 예상치가 이게 과도한 예상이다. 6군데 증권사가 예상한 것 중에 어떤 애가 뭐 크게 예상을 해놔서 비이성적으로 해석이 된 거다. 다 좋습니다. 결론은 작년도에 3,200억 대비해서 지금 2,900억이면 PER 자체가 9배. 말도 안 되게 저평가예요. 얘도. 물론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그 파운드리 시장의 기준은 이게 얘네 같은 경우는 8인치거든요. 8인치인데 이게 사실상은 뭐라 그럴까요?
안 쓰는 거야 이제. 어? 16인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께 시장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쓰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다르게 해석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손바뀜 나오고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유지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진짜 실질적으로 저렇게 전망치만큼 나와버리면 그러면 무섭게 움직이죠 얘도. 응? 실적 그 내용까지 보고 2.72%인데 딱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다음에 이제 만도 가지고 계시는데 뭐 그 정도 0.4% 비중이시면은 만도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가 조금 비중이 조금 모자르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형성이 돼 있으시네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 계좌가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어찌됐건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압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전체장이 좋아서 진짜 뭐 돌 던지면 맞는 종목 아무거나 다 오르는 장 그럴 때에 주도주의 변동이 더 커지겠죠. 그럼 어차피 IT가 움직인다면 대부분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수익 범위로 전환되고 또 낙폭 축소를 해주고 잘 움직여줘서 비중을 좀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산보다는 압축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SM의 기준도 84,000원 단가세요. 이번에 이제 그 고점 찍고 밀릴 때 거기서 평균 단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으신데 1.27%예요. 그럼 앞전에 이제 뭐 서울옥션, 신테크 바이오 이런 거 이제 정리하신 물량의 일부 가지고 아니면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정확한 변동의 기준이 잡혀질 때 낙폭이 진짜 심하다라고 했을 때라든가 뭐 엄청난 탄력적인 흐름에 강세를 뗐을 때 조금 더 편입을 하셔서 단가 조금 일부 낮춰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버겁다 하시면 빼나오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지하시고 가셔도 돼요. 지금 뭐 수급은 그대로인데 거의 넷플릭스의 충격에 좀 같이 동반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근데 이제 거리두기 제한 해소 거기에 이제 뭐 콘서트 이제 조금씩 열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만의 문제로 무너진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엔터주들이. 근데 그 부분의 흐름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아까 이제 보신 그대로의 전략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좀 정리 쪽을 기준을 잡아서 현금으로 다른 걸 또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현대차, 기아 둘 다 유지. 비중이 조금 아쉬운데 비중은 조금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종목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형주급에서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데 SM이 도저히 못 움직일 것 같아. 그러실 경우는 주력으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스윙을 주력으로는. 근데 이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안 쳐다봐야 돼. 왜냐하면 스윙이든 주력이든 딱 옮겼는데 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또 튕겨져 나가면. 그러니까 막연한 미련을 갖자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어느 때 터져 움직일지는 소형주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니라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쪽에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28,000원대 찍고 나서 말 같지도 않게 밀려 내려왔잖아요. 23,000원대까지 내려서 5,000원이 내려왔어. 20% 가까이. 근데 메이저들 수급 몇 번 툭툭 들어오니까 그냥 23,000원대에서 또 10% 이상이 2, 3일 만에 시가총액 5조가 넘는 종목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 범위의 그 흐름들이 좀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좌가 많으셔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된 걸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삼성전기가 뭐 가장 뛰어나다 이런 그 기준보다도 실적이나 성장성 다 겸비하고 있는 쪽의 비중이 그래도 높으시고 IT 비중이 높으셔서 IT가 요즘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도 이제 시장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변동성 종목을 비이성적으로 대처해서 감내한다면 그건 또 버겁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야 이쪽이 또 오늘 굉장히 속을 새기네요.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단기과일 지정 예고가 풀리고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봤던 흐름에 둘 다 동반적인 조정이 너무 커지니까 이건 참 당황스러운 흐름이 됐는데, 내일 기준에 심사숙고해서 도저히 거래가 제한적이라면은 그럼 이슈 터질 때,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도 되죠. 계속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면 뭐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제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단 KGC일이 단기과일 지정 예고가 풀렸고 거기에 이제 거래가 일단은 살아나줬기 때문에 일정 범위는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가격 반발력에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쌍용차 관련돼서 이제 뭐 우선 협상자 지정이 된다든가 하는 이슈, 그 이슈 범위에서 변동성의 흐름을 좀 놓고 보고 하여간 최대한 KG 스틸, KG 케미칼, 일동홀딩스, 일동 제약 범위를 잘 설정을 해서 대처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윤정두가 강하게 비중을 쏴드린단 말이에요. 문자나 이런 거를.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변동성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저도 좀 주의해서 비중 조절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판단 능력, 지적 능력은 있으시니까 주력주 위주에서 꼭 필히 말씀드립니다. 주력주 위주에서. 윤정두가 아무리 현혹시켜도 그것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주력주 위주에서 편입하시고, 그리고 스윙 종목, 또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저도 하여간에 계속 주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비중 조절은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KJH 선생님 포트폴리오 비중 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이건 전체 공지를 해드릴게요. 전체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